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이세론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이라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서로 성격 차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그럼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이냐? 또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 등 고려를 해보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원만히 협의가 잘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이혼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이혼 사건들을 맡아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보통 이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이혼을 이제 하게 될 때에는 감정 싸움보다는 내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재산 분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혼인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힘들었던 점에 대한 고충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하시고요. 이제 요러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이 나게 되었으니 내가 친권자민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이혼에서 주되게 고려되는 것들을 쟁점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받는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제 지정을 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정당한 권리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자산이 있다면 이혼을 하면서 그거를 청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이런 모든 이혼 절차에서 재산 분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받아와야 하는 액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액수가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나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만약에 협의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라면 내가 요거를 가져가고 당신이 이걸 가져가고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될 여지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소송으로 이제 이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첨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소송으로 이혼을 할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것이 있는지를 이제 다 찾아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나의 의뢰인 원고 또는 피고가 여기에서 기여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그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가액에서 퍼센테이지 비율로 나누어서 받아올 재산 분할의 그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의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형성해온 모든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명의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들어가고 채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소국재산이라고 해서 채무도 포함이 되고 또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혼인기간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신 전업주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득 활동이 없이 가사 활동에만 이제 집중을 하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그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되고 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을 제가 재산 분할 관련된 쟁점 중에 제 1순위로 놓고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은 50대 주부셨는데요. 혼인기간이 약 25년 정도 된 케이스였고 자녀분들 모두 성년이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장 결혼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을 때 남편분이 그 술만 드시면 폭언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긴 세월을 정말 묵묵히 견뎌내시고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유형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부당하게 해왔던 것들을 자녀분들도 목격을 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먼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상담을 올 때도 같이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이 사건을 수행을 하면서 원고 측 대리인이 되어서 소장을 보냈더니 소장을 받고 난 남편 측에서는 이혼에는 내가 동의하겠다. 그런데 나도 당신과 결혼하면서 사는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이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내가 그동안 번 소득으로 아이들도 키우고 집도 마련을 한 것이니 당신의 기여도는 아무리 많아봤자 20%가 안 돼 라는 주장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저희 의뢰인이 밖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의 대소사 등을 챙긴 것들과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양육을 하였는지 이러한 저희 의뢰인의 노력의 결과로 남편도 바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는 저희 의뢰인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건들을 해보다 보면은요, 혼인기간이 약 10년 이상 정도 되고, 아이가 뭐 1명, 2명 정도 있는 그런 전업주부들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약 4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어서 재산분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소득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각자 요새는 재산을 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월급을 받으면 가정경제 생활비라든지 아이들 어떤 양육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한 기간이 길다거나 뭐 월급 액수가 많으면 많은 것도 좋습니다.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나의 기여도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이의 양육을 전담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가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기여도가 이제 많이 인정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고 대신 다른 부분들을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워킹맘으로 회사에 나가서 소득활동도 하거나 아니면은 가사활동도 내가 다 주로 전담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양쪽이 모은 돈이 많이 없었을 때 뭐 시댁이라든지 친정에서 이제 아이들 잘 살라고 이제 보태주시는 돈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이혼을 할 때 다 기여도에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주셨던 돈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면서 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샀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내역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여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친정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부분들도 기여도에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테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테크라고 하면 뭐 흔히들 부동산 재테크 또는 주식 재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이 처음에 샀을 때보다 뭐 시가가 약 2배 이상 올랐고 이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도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남편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아내분이 그쪽에 잘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셨고 그래서 분양권 하나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셨던 거죠. 이 부부가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자산의 대부분이 이 분양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여기에서 이 의뢰인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50% 이상의 그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부동산 재테크뿐만 아니라 주식 재테크로 인해서 이제 자산을 축적하실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여도와 관련된 사유를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났는지에 대한 거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폭넓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누구의 잘못으로 그 결혼이 파탄이 되었고 결국은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지 이러한 요소들도 전부 다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이 되었고 파탄이 된 이후에 누가 아이들을 키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혼인 생활이 깨지게 되었고 결국 아내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기여도에 있어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의 어떤 기여로 인해서 이제 우리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자산이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 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박 같은 걸로 인해서 정말 장기간 동안 오히려 재산을 다 까먹기만 하고 실제로 다른 제3자들로부터 이제 빚을 지기까지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부부 공동생활에 쓰여진 그런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의 기여도는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혼을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혼을 하자라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얼마씩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완벽하게 이르지 않았다면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이고요. 협의로 재산에 관련된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꼭 은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양측이 모두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재판부를 통해서 찾아서 보다 정확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빠짐없이 드러날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잘 주장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